오늘 분석할 경기는 4월 17일 금요일 국내 야구, 국내 농구 6게임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정확한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 두산 대 기아입니다. 두산은 이닝 흐름에 따라 공격 스타일을 다르게 가져가는 팀입니다. 초반에는 선두 타선의 스몰볼, 도루, 히트앤드런으로 상대 배터리와 내야 수비를 동시에 흔들고 중반에는 중심 타선의 장타로 한 번에 점수를 벌리며 후반에는 하위 타선의 번트와 볼넷 유도로 추가점까지 노리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초반 압박이 누적될수록 중반 뒷이닝이 더 위력적으로 살아나는 팀이라는 점이 오늘 경기의 핵심입니다. 기아 역시 중심 타선의 화력으로 경기 흐름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파워는 분명합니다. 초반 선두 타선의 출루와 작전 수행으로 맞불을 놓을 수 있고 중반 중심 타선의 장타력은 언제든 한 방을 기대하게 합니다. 다만 상대가 초반부터 스몰볼과 주루 압박을 섞어 나올 때 내야 수비와 배터리 모두 한 박자씩 더 빠른 판단을 요구받는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이닝별 공격 색깔이 두산만큼 선명하지 않다는 점도 고민입니다. 두산이 초반 작전 야구로 흐름을 먼저 건드리고 중반 비기닝 화력으로 점수 차를 벌린 뒤 후반 하위 타선의 끈질긴 연결로 추가점까지 노리는 구도가 완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닝별 공격 설계 완성도에서 두산이 앞서는 만큼 두산의 승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경기 롯데 대 한화입니다. 롯데는 경기 초반보다 7회 이후 승부처 이닝에서 타선 집중력이 더 또렷하게 살아나는 팀입니다. 선두 타선이 안타와 볼넷으로 먼저 출루하면 중심 타선이 장타와 적시타로 흐름을 뒤집고 하위 타선이 추가 진루와 연결 플레이로 공격 이닝을 길게 끌고 가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포수의 안정적인 리드와 유격수 1루수의 병살 처리, 외야수의 홈 송구까지 맞물리면 수비 집중력까지 승부처에서 강하게 살아나는 팀입니다. 하나도 선두 타선 출루 이후 중심 구간에서 한 번에 점수를 뽑아낼 수 있는 화력은 분명합니다. 포수와 키스톤 콤비의 집중력이 올라오면 실점 억제 흐름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는 단순한 화력 경쟁보다 7회 이후 한 점 승부에서 흐름을 관리하는 완성도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가 선두 타자 출루 이후 공격 이닝을 길게 이어갈 경우 수비 정렬을 다시 잡는 과정이 급해질 수 있습니다. 이닝 단위 운영의 정교함과 수비 연결의 매끄러움에서 롯데 쪽 그림이 조금 더 또렷합니다. 중후반 이닝에서 더 날카로운 타석 집중력과 수비 집중력으로 승부를 움켜쥘 가능성이 높은 쪽은 롯데입니다. 롯데의 승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경기 삼성 대 LG입니다. 삼성도 선두 타선 출루와 중심 타선 연결, 하위 타선 작전 수행까지 기본적인 공격 틀은 갖추고 있는 팀입니다. 초중반에는 선두 타선이 출루한 뒤 중심 타선의 장타력으로 흐름을 바꾸는 장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접전으로 흐를수록 타석 접근이 조급해지거나 찬스 구간에서 범타 비중이 높아지면 공격 루틴의 완성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수비에서도 작은 실수 하나가 흐름 전체를 꼬이게 만들 수 있어 홈 어드밴티지만으로는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LG는 홈이든 원정이든 환경 차이에 비교적 덜 휘둘리는 루틴형 타선과 수비를 기대할 수 있는 팀입니다. 선두 타선 출루에서 시작해 중심 타선 장타로 점수를 압축하고 하위 타선이 작전 수행으로 공격의 숨을 이어가는 패턴이 안정적으로 반복됩니다. 경기 초반이 막혀도 조급하게 무너지기보다 중후반 이닝에서 흐름을 다시 복원하는 힘이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포수의 흔들림 없는 리드와 야수진의 실책 억제까지 맞물리면 경기 전체를 정돈해서 끌고 가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이 경기는 화끈한 한방보다 반복 가능한 공격 루틴과 수비 안정감을 누가 더 오래 유지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접전으로 갈수록 공격 연결성과 승부처 운영 완성도에서 LG 쪽 기대값이 더 높습니다. LG의 승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경기 NC 대 SSG입니다. NC는 스코어와 무관하게 매 타석의 결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경쟁력이 살아나는 팀입니다. 앞서는 상황에서는 추가점을 노리는 공격을 유지하고 뒤지는 상황에서는 한 타석씩 좁혀가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내야 수비는 빠른 타구 처리와 송구 연결해서 템포를 잃지 않아야 하고 외야 수비는 추가 진루까지 차단하는 판단이 중요해집니다. 다만 이번 구도에서는 상대가 스코어와 관계없이 같은 결을 유지하는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대응 난도가 쉽지 않습니다. SSG는 리드 상황과 추격 상황 모두에서 같은 타석 퀄리티를 유지하는 멘탈을 가진 타선이라는 점이
이번 경기와 잘 맞습니다. 앞서고 있어도 추가점을 노리는 공격성을 유지하고 뒤지고 있어도 조급하게 휘두르기보다 한 타석씩 좁혀가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선두 타선이 출루하면 중심 타선이 길을 넓히고 하위 타선도 허무하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포수의 경기 흐름 조절 능력과 야수진의 흔들리지 않는 수비 루틴까지 더해지면 스코어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번 경기는 누가 먼저 치고 나가느냐보다 스코어와 관계없이 같은 결을 더 오래 유지하느냐에서 승부가 갈립니다. 타석 멘탈과 수비 루틴의 완성도에서 앞서는 SSG가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더 돋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SSG의 승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5번째 경기 KT 대 키움입니다. KT는 초반 선취점을 허용하더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중반 2인부터 타선의 집중력을 끌어올리며 흐름을 되찾아오는 팀 컬러가 기대됩니다. 특히 4회에서 6회 사이 선두 타선이 출루로 물꼬를 트고 중심 타선이 장타로 주자를 불러들이며 단숨에 동점 혹은 역전 구간을 만들어내는 장면을 충분히 그려볼 수 있습니다. 하위 타선도 파울로 승부를 길게 끌며 볼넷과 진루타로 공격 흐름을 상위 타순에 다시 연결해줍니다. 더가웃의 과감한 교체와 작전 선택까지 맞물리면 운영 싸움에서도 KT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키움은 초반 몇 이닝에서 선두 타선의 출루와 적시타를 통해 리드를 잡는 장면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을 경기 끝까지 유지하려면 추가 득점과 수비, 불펜 운영까지 안정적으로 맞물려야 합니다. 경기 중반으로 넘어가며 상대 타선이 볼을 보기 시작하고 장타 생산이 살아나는 순간 수비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습니다. 초반 리드를 잡더라도 중반 이닝의 파고를 버텨내야 하는 부담이 큰 경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반 점수보다 4회에서 6회 중반 이닝의 집중력이 승부를 가릅니다. KT는 끈질긴 추격과 과감한 더가웃 운영을 앞세워 흐름을 완전히 가져오는 그림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KT의 역전 승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경기 부산 KCC 대 원주 DB입니다. KCC는 허웅과 숄롱의 인사이드 외곽 연결이 이번 경기의 핵심입니다. 허웅은 단순한 외곽 슈터가 아니라 오프 더 볼 움직임으로 수비 시선을 끌어낸 뒤 캐치 앤드 슛, 풀업, 2대2 연계까지 연결하는 공격 패턴이 분명한 자원입니다. 허웅이 외곽 수비를 한 발 끌어내면 숄롱은 페인트 존에서 훨씬 편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숄롱의 스크린 이후 인사이드 마무리와 세컨 찬스 생산 능력까지 더해지면 원주 DB 수비는 안쪽과 바깥쪽을 동시에 신경 써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입니다. DB는 알바노가 공격의 출발점 역할을 맡습니다. 볼 운반과 돌파 가속, 수비를 끌어들인 뒤 찬스를 만드는 능력이 좋은 자원입니다. 앨런슨 역시 득점 생산력과 리바운드 장악력이 뛰어난 빅맨이라 매치업 자체는 까다롭습니다. 다만 최근 경기 전체를 안정적으로 통제하기보다 구간별 기복이 드러나는 장면이 적지 않았습니다. 공격이 풀릴 때는 폭발력이 있지만 흐름이 꼬일 때는 외곽과 인사이드 연결이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불안 요소입니다. 허웅 중심 외곽 위협과 숄롱의 골밑 압박이 하나로 연결되는 공격 설계가 원주 DB 수비를 지속적으로 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술 대응 폭에서도 부산 KCC가 더 편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구도입니다. 부산 KCC의 승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경기는 부산 KCC, KT, SSG, LG, 두산, 롯데 승을 추천드립니다. 그 외 오늘의 조합픽은 텔레그램과 가족방에서 공유 중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운, 행복 가능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